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우리 역사 속 외국인 특집 두 번째 시간, 바로 이 인물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호머 헐버트, 정말 프렌드 오브 코리아, 푸른 눈의 독립운동가, 정말 존경할 만한 미국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나쁜 미국인. 그런데 2016년 12월에 연세대학교가, 우리나라 최고의 사학이라고 자부하는 연세대학교가 역사 속의 연세인, 그래서 이 나쁜 알렌을 이래저래 해서 의료 선교사로 입국해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 광의원을 설립한 알렌, 의사로서 뿐만 아니라 외교관으로서 활동하면서 우리나라 미국 간 근대기 외교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 자랑스러운 연세인이래요. 미쳤나 봅니다, 연세대학교가. 이 연세대 소식에 어떤 교수가 이 관련 또 글을 썼어요. 역시 2016년입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알렌은 이처럼 격동의 한국 근대사의 한가운데 있었고 누구보다 한국에 애정을 가진 인물이었다. 미쳤나? 아니, 내가 일반인들이 모르고 이런 이야기 했으면 좀 이해가 갑니다만, 아니, 연세대학이잖아요. 연세대학이 어떻게 만들어진 학교입니까? 아니, 언더우드에 의해서 연희 전문대가 만들어졌고 또 언더우드의 소개를 받은 세브란스라는 인물이 많은 기금을 이렇게 희사해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이 만들어졌고, 그 연희 전문대학교와 세브란스 병원이 손을 잡고 앞 글자 따서 연세대학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최근에 서울대학하고 광의원을 두고 약간 법적 분쟁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는 제가 현대사고 지금 제가 할 이야기는 아니니까 생략하겠습니다만, 아니, 여러분이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이 당시 외국인, 뭐 스코필드, 언더우드, 헐버트, 아펜젤러, 뭐 베델, 근데 그분들은 다 훌륭한 인물들이죠. X입니다, 알렌은요. 근데 어떻게 우리나라 최고 사학인, 그럼 왜 이렇게 연세대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실수를 범하나? 지금 실제로 세브란스 병원 내 광해원이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근대식 병원이 복원되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해원이, 이 역사 이야기 갑시다. 여러분, 1884년 갑신정변 때 급진계합파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강범, 서재필, 이들이 우정국 개국 축하한 자리에서 우정국 불지르고 온건계합파들에게 칼침 놓지 않습니까? 당시 분명히 개화파였고 젊은 홍영식, 뭐 육일준 등과 함께 미국까지 가서 보빙사로 실제로 근대화된 문물을 보고 돌아왔던 그 민영익이 바로 민비 조카지요. 온건계합파로 변절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급진계합파가 민영익에게 칼침을 놓은 거 아니야? 그래서 민영익이 칼침을 33방 맞았다라고 합니다. 당시 조선의 의학으로 민영익을 고쳐낼 수는 없습니다만 조선에 들어와 있던 84년에 마침 들어왔네. 여기 보이십니까? 이 알렌이 선교사로 들어왔지만 의사이기도 하니 민영익을 고쳐버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민영익은 당시 최고 권력자 민비가 정말 자식처럼 사랑하는 여인입니다. 저도 그냥 웃는 말로 민영이 칼침 33방 맞고 많이 묵었다 아니가 막 이렇게 수업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고모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민비가 울부짖으면서 내 조카 살려내라, 내 조카 살려내라. 조선의 의료 기술력으로 살려내지 못할 때 알렌이 내가 한번 살려내 보겠습니다 하고 살린 거 아닙니까? 일단 민영익이 고맙다고 당시 10만 양인가를 알렌에게 주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3,000양만 있으면 한양에서 엄청난 부자 소리를 들었는데, 그만큼 민영익, 민씨 집안, 영민씨 일족, 민비 집안이 진짜 그만큼 많이 헤쳐먹고 있었다는 이야기고, 중요한 건 갑신정변의 주역 중에 한 명이었던 홍영식은 왜 그랬을까요? 뭐 갑신정변 때 살짝 이야기했습니다만 제가 갑신정변 영상도 촬영했잖아요. 김옥균, 박용효, 뭐 서재필 다 일본으로 튀었는데 홍영식은 위안스카이아도 좀 친하고 이 민영익과도 조금 친했기 때문에 자기가 죽음을 당하지 않겠다라고 고종 옆에 붙어있다가 고종의 호위 병들에 의해 완전히 난도질 당해 죽음을 당한단 말이죠. 근데 홍영식이 영의정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홍순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홍순목이 내가 역적의 아비가 되었구나라고 하면서 홍영식의 10살 난 아들에게 먼저 독약을 먹고 자결을 하게 하고 자신도 국가를, 왕을 볼 면목이 없다라고 생을 마감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홍영식이 죽고 홍순목이 죽는데, 홍순목은 영의정이니까 얼마나 좋은 기와집에서 살았겠습니까만
역적 집안이니까 그 집안을 싹 밀어버리고 바로 민비 입장에서는 자신의 진짜 친자식 같은 조카 민영익을 살려낸 알렌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알렌아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알렌 왈 조선에서 근대식 서양식 병원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홍영식 집터에 만들어진 게 광해원입니다. 근데 광해원은 1885년 만들어졌다가 뭐 2주 만에 실제로 수험 한국사에서는 1년 만에 명칭을 제중원로 바꿨다라고 합니다만 2주 만에 제중원로 명칭이 바뀌죠. 그래서 예전에 TV 드라마 제중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중원이 1904년에 세브란스 병원으로 명칭을 바꾸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세브란스 병원이 지금의 결과론적으로 연세대 학교 병원 아닙니까? 연세대 부속 병원이죠.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치면 또 세브란스 쪽에서는 좀 기분 나쁘려나? 세브란스가 더 힘이 강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려나?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런데 그래서 이제 뿌리를 그 광해원에 두고 있었고 또 어찌 보면 이 광해원을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게 알렌 개인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병원이다. 아니다. 국가가 돈을 지불하고 알렌에게 운영하게 했기 때문에 이건 관리병원이다. 그러니까 서울대병원 입장에서도 뿌리를 광해원으로 두다 보니까 연세대하고 서울대가 약간의 법적 분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광해원의 뿌리를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서 광해원을 처음 운영했던 알렌마저 자랑스러운 연세인이라고 이렇게 연세대가 미친 짓거리 했으니 이거 용납이 안 되죠. 왜? 여러분 진짜 실제로 이제 미국 공사관까지 됩니다. 나쁜 행동이란 행동은 다 하고요. 모든 이권을 미국에 넘기고 개인 돈으로 착복했던 인간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 수험 한국사 공부할 때도 나오죠. 미국이 운산광산 경영권. 노다지란 말이 바로 이 운산광산에서 나왔다. 노터치가 노다지로 변한 거 아닙니까? 조선인들이 일을 하고 그러다가 금을 좀씩 훔쳐가니까 미국이 노터치 하던 게 노다지로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온 거 아니냐고. 이 운산광산 채굴권을 바로 알렌이 가져가서 당시 알렌하고 그 사업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1,500만 달러, 지금으로 한 사람이 한 3천억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거 헤쳐먹었어요. 그리고 1년 후인 1896년에 경인선 철도 부설권을 이 알렌에 의해 미국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철도 부설권 가져간 지 몇 달 만에 바로 이거 일본에 팔아 넘기면서 당시 200만 원 챙깁니다. 대략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 여러분 지금 내가 1896년 경인선 철도 부설권을 알렌이 가져갔다라고 했죠. 10년 후에 우리가 국채보상 운동할 때 일본에게 졌던 빚이 1,700만 원이었으니 그로부터 10년 전에 알렌이 경인선 철도 부설권을 일본에게 팔아넘기면서 200만 원 챙겼으면 이거 얼마나 많이 헤쳐먹은 겁니까? 그리고 1898년에는 미국인 콜브란이 한성전교에서 만들고 우리나라 최초의 전차 서대문에서 청량리까지 연결하는 것도 실은 알렌이 전부 다 주선해서 미국이 이런 이권을 다 챙겨가게 했던 거고, 그리고 여러분 1902년이 되면 당시 미국과 이제 대한제국이 됐습니다. 조선이 대한제국 사이에 합법적으로 이민협정을 체결하고 많은 조선인들이 미국 하와이의 사탕수수밭에 이제 노동 이민을 하게 되는데, 이때 하와이에 자신과 잘 아는 관리인에게 이런 글을 씁니다. 조선인은 인내심이 있다. 조선인은 부지런하다. 그리고 조선인은 유순하다. 이들은 오랜 복종 생활을 해왔던 간습이 있기 때문에 지배하기 참 편한 종족이다. 그렇게 미국에 글을 써서 보냈던 게 바로 이 알렌입니다. 그리고 이제 1905년 가스라 탭트 미락 체결하면서 미국이 일본 편을 들죠. 널전쟁 직후부터. 그러면서 을사지역이 체결하는데도 미국이 나는 모르세하고 일본 편을 약간 들어버린 측면도 있었고,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외교 공사관 자리를 내주고 물러난 인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알렌이 우리 외교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미국이 이제는 여러분 당연히 조선의 공사관이었기 때문에 조선이 독립국이야 자기가 그만큼 많은 돈을 챙겨 먹을 수 있는 알렌이었는데, 조선이 외교권을 일본에게 빼앗기게 되면 자기 일자를 잃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은 저항을 했던 건데, 그 전에 미국이 완전히 일본 편으로 돌아섰다는 거 알고는 굉장히 나는 일본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막 그런 내용과 더불어서
1904년 무렵 정도 되면 지금까지 많은 이권을 가져갈 때는 그렇게 고종에 대해서 좋은 말을 했더니 알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나라에 거대한 해충이 있는데 저주의 대상이 되어 있다. 네로 황제처럼 무의들과 노닥거리고 있다고 고종을 비판하는 글도 남겼고요. 실제로 알렌과 함께 일했던 해링턴이라는 또 다른 미국 공사관의 외교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알렌은 한국의 종말이 가까웠다고 수십 번 말해왔으며 더욱이 한국이 망하고 있다는 것에 즐거움마저 나타낸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외국에 들어왔던 선교사 중에 조선의 이권을 가장 많이 챙겨가고 뒷돈을 가장 많이 챙겨간 게 바로 이 알렌이어서 어느 정도 한국사 조금만 공부하고 한국사 강의하신 분들은 이 알렌 이야기할 때 앞에 XXX 욕이 따라 붙는데 세상에 연세대학교가 자랑스러운 연세인이래요. 연세대학교 광해연은 그래요. 연세대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광해연을 처음 설립하게 된 계기는 알렌 때문이긴 하죠. 그렇다고 그 이후에 나라가 망해가는 시기에 많은 이권을 빼앗아가고 오로지 미국만을 위해 활약했던 이 알렌,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자신의 이윤만을 추구했던 이런 인물을 대한민국 최고의 사학 연세대학교가 자랑스러운 연세인이라고 해서는 되겠는지 역사를 가르치고 공부한 이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상